자, 이제 함수의 6번째 과제입니다. 네. 일자형 계단 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를 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에 맞춰서 해결 방법을 분해하라 라고 했고요.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또 다른 함수 내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가령 턴 어라운드처럼 목적에 맞게 함수 이름을 지정해 가지고 그죠? 턴 레프트 2번을 하면 턴 어라운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턴 어라운드라는 이름을 주게 되면은 아 이게 되돌아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름을 잘 주게 되면은 명령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함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코드를 먼저 한번 실행해서 이제 여기 코드가 주어져 있죠. 이게 주어진 코드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코드를 먼저 한번 실행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더 큰 문제를 해결하도록 solve row 함수의 코드를 수정하라 라고 했죠. 이 collect gem turn around가 이제 여기 있는 명령어의 조합이 될 거고 여기 있는 solve row를 여기다가 필요한 명령어들을 더 추가해 가지고 수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olve row를 다른 명령과 조합해서 퍼즐을 해결하라라고 하네요. 퍼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보석을 수집하는 것이 될 겁니다. 모든 보석을 수집하는데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이것을 함수로 정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복되는 패턴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요게 호출되면은 어떤 결과가 났는지 확인해 보라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실제 여기 그 바이트를 움직이지 않고도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실행되는 명령어는 요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solve row가 실행이 됩니다. 자, solve row가 실행이 되려 그러면 이 solve row가 함수 이름인데 여기에서 함수를 정의했죠. 함수를 solve row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collect gem turn around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 바로 solve row 함수죠. 그럼 collect gem turn around라는 함수는 뭐냐? 요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해뒀고 요 안에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되면 결국은 solve row 코드가 실행되면 뭐가 실행되느냐? 여기 있는 명령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거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move forward, move forward, collect gem이니까 move forward, move forward, collect gem 했죠. turn left, turn left. 여기서 두 번 이렇게 바라본 바이트가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 방향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move forward, move forward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두 번 와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바이트가 바라보는 방향은 뒤쪽을 바라보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코드의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코드를 분석하면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한번 실행을 해봐서 실제 그렇게 예측한 대로 바이트가 움직이는지 볼게요. 네, 돌아서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이렇게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예측한 바와 같죠. 이제 여기 있는 바이트는 다음 여기 있는 보석을 바라보는 그죠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실행한 것이 결국은 collect gem turn around 명령에 의해서 실행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바이트가 가서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보석을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이트가 보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석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collect gem turn around를 한 번 더 실행하면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코드를 수정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solve row를 하려 그러면 자, solve row니까 이제 이쪽에 갔다가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원래 돌아오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이제 solve row겠죠. 자, 이게 보면 이제 collect gem turn around가 한 번 한 거니까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죠? 1회 더 해야 되죠. 똑같은 함수를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은 이것도 수집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처음에 바라보았던 방향으로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죠. 전체 보석을 다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어를 반복해서 실행할 필요가 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니까 보석들이 각 행마다, 그죠? 요 행 하나, 여기 행 하나, 여기 행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로우에 걸쳐서 설치가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solve row라는 명령을 몇 번 실행해야 된다? 일단은 3회를 실행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solve row가 일단은 3번 실행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보석을 3회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트가 보석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재 한 번 실행했을 때 solve로 요 함수가 한 번 실행했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아닙니까? 그죠? 자,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이트를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보석을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있던 위치에서 이쪽으로 바라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트는 이제 요걸 2번 실행하고 나면은 요걸 수집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처음 최초의 방향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요 방향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행으로 옮기려면 여기서 턴 라이트를 해야 되죠. 턴 라이트를 하고 무브 포워드를 한 다음에 다시 턴 레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턴 라이트를 하고 무브 포워드를 하고 다시 턴 레프트를 하면은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보석을 바라보던 방향으로 바이트가 쓸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있는 보석을 다시 또 수집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음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기 있는 보석을 수집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코딩을 통해 가지고 실제 바이트가 실행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solve log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요 행에서 요 윗부분만 한 번 실행했기 때문에 요 아랫부분도 실행하려 그러면 2번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여기다가 collect gem turn around 뭐 함수를 한 번 더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실행하고 나면은 이 바이트가 어디를 바라본다? 요렇게 바라볼 테니까 다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turn right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move forward 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무브 포워드를 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했죠. 무브 포워드를 하고 턴 레프트를 해서 이렇게 바이트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솔보로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다 실행되기 때문에 이 바이트는 여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보석을 수집하고. 자, 두 번째 로우를 실행을 하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솔보로우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동하면 여기로 오겠죠. 자, 이쪽 세 번째 행으로 오게 되면 이 행에서 다시 또 세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solve row가 세 번 실행되면 되겠죠. 한번 코딩을 완성을 해 볼게요. 자, solve row가 현재는 한 번 있는데 solve row를 2번 더 실행해서 총 3번의 solve row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두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다음에 다음 행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번 실행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세 번째 행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다시. 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솔브 로우가 실행된 거죠. 이제 마지막 보석을 수집을 하고 다시 원래 위치에서 돌아와서 오른쪽 행으로 옮깁니다. 네, 이렇게 돼서 네,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보석을 다 수집하는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분해하는 방법은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과제를 분야에 따라 가지고 코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만들었던 코드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